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벼농사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日本の原風景は何かというふうなことを質問しますとね、必ず田んぼだとかそういうのを書くんですよ。でほとんど見たことがない人も田舎都会に住んでそんなに農村景観を知らない人も大体田んぼのことを書くんですね。で、そういったことを考えてもですね、大変その稲それから米そして水田というのが重要だというのは国民の中に浸透してますね。 비록 예전처럼 농업이 최고의 산업은 아닐지라도 일본은 벼농사에서 비롯된 전통 문화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젊은 층의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업화의 거센 조류 속에서도 벼농사 문화를 간직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관심을 받고 있다. 헤이안 시대부터 1000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천년 고도답게 이곳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풍스러운 도시다. 오랜 세월 일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교토에는 수많은 사찰과 역사 깊은 상점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서도 일본 내 가장 많은 신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나리 신사의 총본산이 이곳에 있다. 이나리 신사는 특별히 벼농사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이곳에 모셔져 있는 주신은 농업신으로 일본 전체의 풍년을 관장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이 신라의 농업신이라는 것. 무슨 이유로 일본의 가장 대중적인 신사에서 신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신라에서 교토로 건너간 진씨 가문의 후손 진이력원은 풍년을 기뻐하며 어느 날 떡을 빚어 하늘에 던지며 활을 쏘았다. 그런데 표적으로 삼았던 화살에 맞은 떡이 순식간에 하얀 고니로 변신하여 날아오르더니 이어 고니는 벼이삭으로 변했다. 이에 감동한 진이력원은 그 터전에 신라 농신을 받드는 사당을 세워 제사를 모시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이나리 신사다. 오늘날 이 신사는 농업뿐만 아니라 사업의 번창을 소원하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신사로 들어가는 문인 도리인은 신성한 지역과 불경한 지역을 구분짓는 경계다. 기둥 뒷면에는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증자들의 이름이 가득하다. 일본의 벼농사는 한반도로부터 전해졌다. 특히 관계를 통한 수전농법은 삼국시대 일본으로 전파되어 남부에서 북부로 확산되었고 3세기 즈음에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벼농사가 발달하게 되었다. この秦氏は新羅、現在の韓国の東半分にあった国で
で、キョンジュが首都であることをご存知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少し北ぐらいが秦氏の出身地、ウリジンの辺りがそうだと考えられているんですが、その辺りから日本列島に京都にやってきた渡来人たちが新しいもっと進んだ稲作のための土木考え技術というものをもたらします。でその土木考え技術に基づいて私は角の多いというふうに資料には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角野川という川、現在は桂川という川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大きなダムを作ります。でそして野という地名のあるような水がかりが悪くて水を得にくくて大量の水を必要とする稲作のできなかったところを稲作のできるような環境に変えるんですね。 벽시가 자라 벼이삭을 틔우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건너간 벼농사 기술은 일본의 벼농사 문화를 크게 꽃피웠다. 쌀로 유명한 고장 아키타현. 한여름 농한기에 이곳에서는 병마와 애군을 물리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간토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농경제에서 기원해 지금은 성공한 지역축제로 자리 잡았다. 네, この関東祭りは250年以上の歴史を誇っておりますお祭りでございます。何を意味するかと言いますと、やはり五穀豊穣、昔は基幹産業といえば一番大きなのが農業でしたんで、農業豊作になるようにちょうどこの暑い夏の盛りに、お祭りをやって、豊作を願う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願いでございます。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소품은 간토라는 등. 12m 남짓의 대나무에 벼이삭을 닮은 등을 매달아 만든다. 날이 저물면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른다. 축제의 백미는 대나무로 만든 긴 장대를 온갖 기술을 부리며 세우는 묘기로 무게가 50kg이나 나가는 장대를 다루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 장대에는 최대 46개의 등을 달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장대를 덧대어 그 높이를 올린다. 관객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장대의 높이는 더 높아지고 등의 모양은 잘 여문 벼이삭을 닮아간다. 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 묘기를 갈고 닦는데 축제 한켠에서는 꼬마들의 연습이 한창이다. 할아버지가 얹어주는 장대에 손자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축제의 현장에 음식이 빠질 수 없는 법. 쌀의 고장인 만큼 아키타의 쌀 요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아키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요리가 있는데 마치 어묵같이 생긴 기리탄포가 그것이다. 사실 겨울에 주로 먹는 음식이지만 된장을 바른 기리탄포 구이는 축제에서 훌륭한 길거리 음식이 되었다. 기리탄포는 밥을 반 정도 으깨 꼬챙이에 꿰인 뒤
숯불에 구워 만드는데 이 자체로 먹기보다는 이를 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리탄포 전골이다. これからそれではきりたんぽ鍋を煮ていきますが、このお出汁は比内地鶏のガラから鶏ガラから取ったスープです。入らないと美味しくないんです。 준비된 육수에 우선 각종 야채들을 넣어 맛을 풍부하게 한 뒤 包丁で切って入れてもいいんですが、 잘 구워진 기리탄포를 냄비에 넣는데 染みやすいように 기리탄포는 칼로 써는 것보다 손으로 뚝뚝 잘라 넣으면 간이 더욱 잘 밴다. きりたんぽというのは昔々からあるお料理で、マタギ狩猟の人たちが山に持っていくために保存食としていろりで焼いて、それを抜いて背負ってですね、背負って山に行って鳥を取り、それをみんなで鍋にして食べたものが由来です。で、たんぽというのは槍の穂先のことを言うこと、たんぽと言います。それできりたんぽという名前がついています。 기리탄포 전골은 춥고 눈이 많은 아키타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별미인데 쌀과 야채, 고기 육수가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 冷めないうちにお先にどうぞ。うちで出る場合は途中で火弱めにして。こんな秋に採れたキノコ、秋冬に採れたキノコの美味しさですとか、冬の野菜を美味しく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はい。いいな。セリがないとな。일본 북동부의 쌀 곡창지 니가타. 이곳의 질 좋은 쌀은 밥뿐만 아니라 쌀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만들어진다. 특히 양질의 쌀로 만든 사케가 유명한데 니가타현 유자와시의 역에는 사케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상점도 있다. 폰슈칸에서는 니가타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사케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특징은 체험이란 요소를 가미한 것인데 동전 한 잎에 한 잔의 술을 맛볼 수 있는 사케 자판기를 통해 보다 많은 종류의 니가타 사케를 체험할 수 있다. 多分お米とお水が違うんで、多分味が飲みやすいんですよね。お水のようにこうさらっとしてて、それでなんか結構新潟のお酒飲んでます。気に入ったんでね、また今日来ちゃいました。 각 사케 자판기에는 제조사의 정보와 인기 순위가 매겨져 있어 선택에 도움을 준다. 이곳의 또 하나의 재미는 바로 사케 달인 테스트. 네 잔의 사케를 연달아 마시고는 처음 마셨던 것과 맛이 같은 사케를 맞히는 것이다. 정답일 경우 달인 증명서까지 수여된다. 폰슈카네는 사케뿐만 아니라 니가타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쌀이 모여 있어 홍보 효과가 높다.
この越後湯沢駅のこの今のこの場所で新潟県をアピールしたいと、はい、特にお酒お米です。お酒は、もう日本全国1位になるぐらいに蔵の数が多いです。現在は95の酒蔵に少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ポンシュ館がオープンした約15年前です。100以上の蔵がありまして、110近くですね、酒蔵がありました。日本で全国で1位だったんですね。その酒蔵を全部取り揃えて紹介したいと。あとお米はこの南魚沼市誇れるコシヒカリです。その美味しい、これも日本で一番美味しいと言われているお米ですね。これをここで召し上がっていただきたいと、そういう考えでこのポンシュ館を作りました。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유자와시의 기차 역사 내에는 목 좋은 곳에 쌀 가공식품의 매장이 마련되어 있다. 니가타는 쌀과자로 유명한 고장인 만큼 과자만 수십 종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들은 건강한 간식을 찾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곳 상가에서 가장 바쁜 매장은 니가타현의 특산품인 사사당고 상점. 사사당고는 일종의 찹쌀떡으로 대나무의 일종인 사사라는 나무의 잎으로 싸는데 떡 속에 팥 앙금이 들어있어 단맛이 강하다. 사사당고는 반죽과 팥 앙금 그리고 떡을 쌀 사사잎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우선 반죽은 찹쌀가루에 쑥이나 쑥물을 섞어 20분간 잘 치대어 준비한다. 준비해둔 반죽 속에 팥 앙금을 넣고 손바닥으로 충분히 둥글려주면 일단 떡의 모양은 완성. 이제 사사잎에 떡을 잘 싸주고 지프로 꼭 동여매주면 되는데, 숙련된 손작업이 필요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속까지 잘 익도록 찜기에서 20여 분간 쪄주면 된다. 간 만들어낸 사사당고에서는 대잎의 향과 쑥향이 은은하게 퍼지는데, 이 떡은 500여 년 전 도시락으로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다. 作られ始めました500年ほど前は日本は非常に食べ物も少なくて貧しい国だったんですね。で、税金として納めるのはお金ではなくてお米の時代でした。でそのお米を税金に納めますといいお米から納めますので、貧しい農民の人たちは手元に残るお米は非常にもう砕けていたり実がいらなかったりするくず米と言われるものが手元に残るんですね。割れたり砕けたりしているお米ですから、それを粉にしてで中に、今はあんこを詰めたものが主流ですけれども、もともとは、日々食べているお惣菜を詰めて、ご飯のおかずですね、おかずを詰めて作っておいてご飯代わりお弁当代わりに作られたのが始まりなんです。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는 니가타의 특산품 사사당고는 맛과 재료에서 이 지역의 자연이 가득 담겨 있는 음식이다.
점차 서구화되는 일본인들의 식습관 때문에 기존의 빵이 달라지고 있다. 밀가루빵을 쌀빵이 대체하고 있는 것. 쌀가루로 빵을 만들 때에는 숙성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곳을 찾는 소비자는 하루 150여 명. 규모가 작은 동네 빵집 치고는 장사가 괜찮은 편인데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 쌀맛에 익숙한 때문인지 빵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小麦粉よりも弾力があってもちもちしてて美味しい上に小麦粉よりもお米の粉のがヘルシーな感じで体にも良さそうなのでいいと思います。 아침 식사를 밥 대신 빵으로 하는 일본인들이 늘어가면서 쌀빵은 쌀 소비를 늘리는 대안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というか選んだというか、最初食べた時に米粉のパンだったんでこれどこが違うのって見てみるとお米の粉を使ってると。それで日本って今お米の使用量というか皆さんあまりお米を食べてないんで、これをきっかけにそれじゃあ皆さん日本の国民の人がお米を食べるようになったらいいなっていうのでお米の粉にしました。 최근 일본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쌀의 소비 감소.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이들은 쌀 생산을 줄이기보다 소비를 증가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일본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쌀에 대한 홍보. 일본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밥박물관은 대표적인 쌀 홍보 창구다. 이곳에는 쌀과 관련한 일본 내 모든 제품들이 모여 있는데 쌀과자는 기본이고 쌀로 만든 많은 종류의 화장품과 쌀이 함유된 아이스크림, 쌀로 만든 식용유와 식초 등의 각종 양념들까지 쌀 가공식품 선진국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本来その中で日本の食生活が欧米化していく、肉を食べる、ご飯を食べなくなるとやっぱり日本人の体の中にやっぱり脂質油分が多くなって、でメタボリック、要するに子供でもう肥満の子がどんどん増えてくる、そういう食生活が今後続くとやはり日本人の寿命が短くなったりとか、そういう悪影響がどんどん起こ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もっと日本人がお米を食べなく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それにもっと目を向けなさいと、そういうための施設としてお米ギャラリーがあってご飯ミュージアムがある。 밥맛에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노력도 있다. 쌀을 치밀하게 조사해 맛있는 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우선 밥맛을 크게 좌우하는 쌀의 형태와 색을 조사한다. こちらではお米の白さを測ります。それで、この原料米では、20という数字が出ますけれども、それプラス20が白銅、精米の白銅がベストだと言われております。あまり白すぎるとべちゃついたお米ができますので良く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쌀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데 쌀의 형태와 색, 밥맛 등을 평가하고 이를 점수로 표현해 보다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온 일본은 그들 문화의 근원인 논과 벼농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은 일본 농업의 최대 과제 중 하나. 일본인 특유의 섬세함으로 쌀은 새로운 상품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고 있다. 선물용 쌀 상품은 포장만으로 쌀을 훌륭한 선물로 변신시켰다. やはり米がどんどんやっぱ消費が少なくなっていっている中で、何か変わった形でお客さんにお米の美味しさを伝え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一つ大きく感じました。で、ただ、日本の中ではお米の美味しさの基準っていうのは産地と銘柄でほぼ決まってしまうんですよね。 더 이상 농업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 그렇다고 주식을 포기할 수 없는 아시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쌀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일본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